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와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종복 3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 달러, 이병기, 이완구,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으며 남겨놓은 리스트입니다.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현직 국무총리, 현직 경남도지사, 인천시장, 부산시장, 전직 집권당의 사무총장, 권력의 몸통이 통째로 연루된 충격적인 부패 스캔들에 우리 국민들은 도무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파부침주의 각오로 국정쇄신에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솥단지는 깨졌고 배는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읍참마속의 결연함으로 부패와의 단절을 입증하는 일뿐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검찰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다 해먹지 않았겠어? 빙산의 일각일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권력한테 검찰이 칼을 댄다? 이 말을 혹시라도 믿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게 듣고 싶은 말은 성역 없는 수사라는 상투적인 언사가 아니라 스스로 성역 밖으로 걸어 나오겠다는 처절한 참회의 모습일 겁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과 권력 실세 비리에 관한 것입니다. 또 2007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과 2012년 대선 자금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건건이 청와대 수사 가이드라인에 갇혀있던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여권 실세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고 성완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시작된 하명 수사였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와 성완종 회장의 비리를 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낸들 우리 국민이 수긍하겠습니까? 이 사건을 검찰에게 맡기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사안입니다. 엄정한 수사로 부패의 뿌리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또 이번에도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진실을 호도하고 정의가 유린되는 사태를 허용한다면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정치불신의 공멸의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촉구합니다. 상설특검법은 이런 사건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조속히 특검 도입에 나서야 합니다. 특검의 최종 지명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조건 없이 수용해서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특검은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혁정과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최대 현안입니다.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양당 대표들은 합의의 정치를 제안하고 특권 경제 폐지를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당 대표 모두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앞서 바로 이 자리, 우리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국회의원들을 특권 세력이라고 합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 밥그릇만 챙긴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과 600만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 이 국회의사당에서 누가 대변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청춘들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영을 넘어선 합의의 정치가 야합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것이 되려면 합의 정치 이전에 대의 정치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권 경제 끝내려면 오랜 정경유착의 역사와 함께한 특권 정치 체제부터 끝내야 하질 않겠습니까? 국회는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의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들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주권의 기본 원리인 표의 등가성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지역세대 계층 직능의 대표성은 온전히 보장하고 있는지, 또 민주주의의 본령인 정당 정치는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제도는 절반 가까운 사표를 발생시켜 유권자들의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습니다. 13대 총선부터 19대까지 7번의 총선을 살펴보니 사표는 평균적으로 1020만 표로 유효표 987만 표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런 사표 발생은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수 괴리를 심화시켜 투표 민심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43%였습니다. 그런데 의석수는 51%로 24석을 더 얻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18석을 더 얻었습니다. 반면에 진보정당은 정당 지지율에 비해 17석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양원제 또는 최소 지역구 대비 2대1 이상의 비례대표제를 혼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도 선진화해야 합니다. 이제 구부러진 선거제도 바로 펴야 되질 않겠습니까? 국민주권주의가 훼손되고 민심이 왜곡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으로 확대하고 지역과 비례의석수 배분을 240대 120으로 주장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과 중앙선관위원회의 선거법 개정 제안을 책임있게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많은 의원님들의 걱정대로 현재의 농촌지역 국회의원 수는 대폭 줄게 됩니다. 저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지금보다 더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선거구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비례대표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OECD 평균 절반 수준임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특권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위해서는 국회 문턱이 대폭 낮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특권 축소하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 불가피합니다. 정치 불신 뒤에 숨 죽이지 마시고 대의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정치개혁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선거법 개정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뼈를 깎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 혁신의 요구가 높아질 때마다 여야는 앞다퉈서 특권 내려놓기 세비 삭감을 천명해 왔습니다. 그 약속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급한 대로 쏟아놓고 용두사미로 끝맺는 정치는 불신을 더욱 심화시켜 왔습니다. 자기 살 도려내듯
기득권을 내려놓는 진실된 모습,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 우리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합니다. 세비삭감 특권 축소를 실천하기 위해서 적정세비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누리당은 며칠 전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께서는 정당 민주주의의 시작은 공천권 행사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야당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며 한껏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나 김무성 대표께서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지금까지 정당이 공천을 똑바로 하라고 했지 공천권을 달라고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좋은 후보를 공천해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정당의 고유한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공천개혁을 이루는 대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책임 정치와 거리가 멉니다. 더구나 오픈 프라이머리는 자금과 조직력을 가진 명망가 중진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서 참신한 정치 신인에게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실상 선거를 2번 치르는 것입니다. 정당의 할 일을 국민에게 미루면서 중복선거에 400억이 넘는 혈세를 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각 당이 자율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면 굳이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제화해서 모든 정당에게 강제시키는 것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얼마 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께서는 의원 정수를 400석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신 바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재인 대표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많은 의원님들의 뜻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일구었던 세력입니다. 그 어느 정당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가야 할 역사적 사명감을 가진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는 일을 두고 여론 앞에 머뭇거리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앞장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빠른 당론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세금을, 이 슬로건을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반세기 만에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입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입니다. 복지 불모지였던 시절이었음에도 당시 정치권에서는 복지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세였습니다. 스스로 성역 밖으로 걸어 나오겠다는 처절한 참회의 모습일 겁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과 권력 실세 비리에 관한 것입니다. 또 2007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과 2012년 대선 자금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건건이 청와대 수사 가이드라인에 갇혀있던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여권 실세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고 성완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시작된 하명 수사였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와 성완종 회장의 비리를 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낸들 우리 국민이 수긍하겠습니까? 보여주십시오. 특검은 국민의혹 해소 차원에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혁정과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최대 현안입니다.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양당 대표들은 합의의 정치를 제안하고 특권 경제 폐지를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당 대표 모두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앞서 바로 이 자리, 우리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국회의원들을 특권 세력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와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종복 3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 달러, 이병기, 이완구,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으며 남겨놓은 리스트입니다. 전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현직 국무총리, 현직 경남도지사, 인천시장, 부산시장, 전직 집권당의 사무총장, 권력의 몸통이 통째로 연루된 충격적인 부패 스캔들에 이 사건을 검찰에게 맡기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사안입니다. 엄정한 수사로 부패의 뿌리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또 이번에도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진실을 호도하고 정의가 유린되는 사태를 허용한다면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정치불신의 공멸의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촉구합니다. 상설특검법은 이런 사건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조속히 특검 도입에 나서야 합니다. 특검의 최종 지명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조건 없이 수용해서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우리 국민들은 도무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파부침주의 각오로 국정쇄신에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솥단지는 깨졌고 배는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읍참마속의 결연함으로 부패와의 단절을 입증하는 일뿐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검찰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다 해먹지 않았겠어? 빙산의 일각일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권력한테 검찰이 칼을 댄다? 이 말을 혹시라도 믿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게 듣고 싶은 말은 성역 없는 수사라는 상투적인 언사가 아니라